자, 이번엔 또 이제 점검해야 되는, 뭐 혹시 겹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기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하이브, 스튜디오 드래곤, 피런티어, LG생활건강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 중에서 뭐 또 선택이나 집중이 있을 수 있는데,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것을 말아 올릴까 말까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마롤. 이마롤. 첫 번째 하이브. 하이브. 말도 많고 우리 탈도 많고. 네. 하이브의 화살표 점수를 달랍니다. 4점입니다. 4점. 10점 만점에 4점이죠. 네. 허리 아래. 네. 왜냐면은 일단은 뭐 BTS 이제 사실 그동안 이제 뉴진스나 다른 이제 르세라핌 걸그룹이 나왔지만은 뭐 예전에 BTS 멤버들조차도 군대에 가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서도 계속 군대 정치적 이슈로 올리고 다시 또 안 간다고 다시 간다고 하니까 다시 빠지고 네.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거고 그만큼 매출의 비중이 크는 게 이제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번 사실 올해 12월 31일이 되면은 최고 연장자인 진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부터는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결국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시로 내게 되면서 이제 2025년까지는 완전체로 좀 활동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이제 BTS가 이제 데뷔를 하고 올해가 9년 차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뭐 미국 아이돌 그룹이라고 대표적으로 하면은 뭐 백스트리트 보이즈도 있을 거고 에이징크가 있을 텐데 엔싱크 같은 경우 보통 5년, 6년만 활동을 했고요. 그만큼 이제 아이돌이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하기가 사실은 팬덤 자체가 사실 지속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음원이나 뭐 이것은 오래 지속되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돌이라는 특성은 조금 제한이 있겠네요. 그렇죠. 흔히 밴드 같은 경우,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0년, 30년 오래 갈 수 있지만은 사실 아이돌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지속성이 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진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와도 20대 후반이긴 합니다. 정국이나 이런 멤버들 같은 경우는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너무 하이브가 그동안 주가가 다른 엔터사보다 더 빠졌던 이유는 그만큼 BTS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측면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이제 하이브가 4점을 줬던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물론 이제 다른 엔터사들보다는 4세대 아이돌이 많습니다. 뭐 엔하이픈이나 뭐 예비적인. 뭐 르세라핌 뭐 그리고 뉴진스 이제 워낙 이제 걸출한 이제 스타들이 많이 나오곤 했습니다만은 네. 물론 3분기 실적 전년 대비해서는 잘 나올 겁니다. 굳이 이제 콘서트 매출이 이제 올해 1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왔고, 네. 물론 작년 4분기에 이제부터 조금씩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실적을 그런 부분은 이제 시장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다는 거죠. 이제 BTS에 대한 뭐 활동이 매출은 줄어들고 있을 거고, 그리고 4세대 아이돌이 데뷔를 하되 이제 그런 BTS의 매출만큼 성장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좀 주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한 네다섯 그룹이 본격적으로 데뷔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가게 되면 어느 정도 BTS 매출만큼은 좀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브의 주가는 지금 BTS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이 포지션과 그것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좀 무겁다. 네. 근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여기서는 이제 더 가려고 하면은 위버스 이제 새로운 이제 사업 추가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뭐 구독자 수나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때로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더 좋아져야 된다는 네. 거죠. 물론 새로운 내년에 신입 걸그룹이 나올 거고 새로운 보이그룹도 나올 거니까 지금 당장은 이게 기대하기는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3, 4분기 실적이 지나고 나서 내년을 바라본 다음에 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은 투자하신 분들,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유. 네. 그다음에 신규로 만약에 사실 예 지금 접근한다면 보니까 4점이라는 화살표 점수를 감안해서 네 4점을 감안해서 지금 최근 저가가 10월 13일 날 10만 7천 원인데 네. 지금 11만 원이거든요. 네. 사실 이 가격대는 우리가 보니 뭐 바닥을 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가격대는 그렇게 무난하지 않을까. 뭐 실적도 뭐 생각보다 괜찮게 나올 수도 있는 네. 부분이지만은 이제 향후에 대한 어두움이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BTS 의존도로 조금 영향을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2분기를 바라봤을 때 그때 새로운 대비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가격대에서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일단 하이브 BTS의 그 군대 문제 효과를 좀 해석해서 목표가를 대부분 다 낮췄던 네.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현재는 가격에 반영이 좀 되는 과정이죠. 예, 많이 됐죠. 많이 됐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네. 여기는 화살표 점수를 5점. 5점. 네. 조금 올라가네 이제 허리까지 올라서 5점. 네. 내용 좀 파악해 보세요. 뭐 이틀 전에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네. 이제 뭐 구독자 수도 이제 많이 늘고 241만 명. 원래 컨셉 자체는 항상 1분기 때부터 그 계속 마이너스로 나왔었는데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4분기는 400만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포인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다음 달 4일부터 광고용 요금제로 이제 변형을 하죠. 일단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티빙이나 웨이브나 디즈니 플러스와 이런 부분도 덩달아 요금제에 대한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금제가 어떻게 바뀌냐 하게 되면은 시간당 평균 이제 5분 정도의 광고가 의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5,500원에 대한 요금을 쓸 수 있게 하는 건데 만약 여기서 구독자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 다른 OTT 업체도 배경이 된다. 그러면 광고 수입을 얻은 이런 OTT 회사들이 제작사들에게 대한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작 이제 그런 드라마 같은 경우를 텐트폴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텐트폴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특히 직접적으로 일단 수혜를 받는 거는 나스미디어입니다. 나스미디어. 나스미디어가 이제 광고 대행 업체인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구글,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외출 비중이 좀 많은 그 절반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KT 계열이죠. 네, KT 계열이고 넷플릭스까지 치고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훨씬 더 수익성은 나중에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과 추후에 뭐 웨이브 나 이제 티빙 같은 그쪽에서도 광고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광고가 들어오게 되면 뭐 에이스토리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뭐 제이트 콘텐츠리 주간 같은 경우도 물론 넷플릭스가 아시아 시장은 가성비를 접근으로 시장을 드라마 회사들을 접근을 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흥행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번에 3분기 실적 좋았던 이유도 기묘한 이야기나 우영우였거든요. 네. 그리고 기묘한 이야기도 그 8, 9장 해도 3천억 이상 제작비를 쓰는 건데 결국 이제 이런 에이스토리나 스튜디오 드론 같은 제작비 자체가 텐트폴 500억 이상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실적 자체가 좀 뒤바뀔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화살표 점수를 일단 5점을 주셨고 보유하신 분들은 역시 보유? 그렇죠. 보유고 이거 뭐 워낙 이제 지금 엔터나 이런 드라마 관련 제작사들이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실적이 그렇게 뭐 우리가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네. 이제는 조금 흐름이 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접근을 하시는 고려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한 8만 5천 원 이하면은 제가 볼 때 매수 가격 지금 6만 6천 원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게 6만 5천 원 이하로 6만 5천 원. 조금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8만 5천 원은 지난달. 지난달도 아닌데. 하여튼 이제 6만 5천 원 이하에서는 뭐 신규 접근하신다면 고려 한번 해볼 수 있는. 자, 다음 기업으로 또 넘어갔어. 퓨런티어. 퓨런티어. 네,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 사실 이것도 이번 주에 다른 회사긴 하지만 네. AD 테크놀로지가 독일의 반도체 기업과 자율주행 관련 칩을 계약을 했었죠. 그만큼 내년에는 자율주행 지금 비밀머리 테스트 네. 업체들 자율주행 칩 테스트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AD 테크놀로지 얘기하는 이유도 2025년부터 생산을 하기로 했어요. 5나노 쪽으로. 네. 그렇다는 거는 여기는 화살표 점수를 6점을 주셨네. 네, 6점을 줬습니다. 자율주행은 일단은 4, 5, 6. 다음 네. 종목은 7점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계속 가서. 네, 카메라 이제 모듈 이제 자동화 장비 회사고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인데요. 네. 그만큼 이미 고객사들은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MC넥스나 우리 흔히 아는 뭐 오토론텍, 삼성전기 그만큼 여러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네. 그리고 자율주행이 시행이 되면은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죠. 내년부터는 뭐 레벨 3가 나오고 정책적으로 레벨 4까지 계속 이제 하게 되면 레벨 4가 완전 자동화인데 이 카메라 대수가 레벨 2가 되면은 5대가 들어가고
이제 대략 레벨 3로 가게 되면 7대 10대 정도가 나오게 되고 레벨 4로 가면 그 15대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카메라 모듈 장치로만 인해서 성장성을 더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측면이고 그만큼 전기차 시장도 더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뭐 프론티어 주가가 뭐 그렇게 이제 고가 대비해서 조금 20-30%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실적 자체가 내년부터 더 좋아질 수 있을 여지는 제가 충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네. 지금 빠르게 완전 자율주행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만큼 유럽도 빠르게 벤츠나 이런 회사들도 내년부터 레벨 3 관련된 신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G90이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 이제 업체들은 오히려 내년에 주도 테마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 물론 완전한 단계는 계속 뭐 스텝을 밟아가야 되는 거니까. 퓨런티어 역시 보유자는 홀딩 전략이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18,900원. 이야. 18,900원, 지금 네. 19,600원 네. 되니까 네. 조금 느슨하게 여유 보시면 있게. 돼요. 이건 좀 여유 있게. 어. 약간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이라서 알겠습니다. 좀 여유 있게 봤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 빠르게 또 가볼까요? LG 생활건강. LG 생활건강 화살표 점수 3점입니다. 갑자기 3, 4, 5점으로 가다가 3점으로 훅 떨어졌네. 3점. 네, 부정적인 이유는 뭐 화장품 항상 늘 계속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달에 강군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면세점 쪽에 좀 지켜보고 있는데 면세점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면세점에 들어가는 실적 자체는 계속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내년 2분기 뭐 중국에서 뭐 양해를 통해서 제로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은 조금은 중국과 면세점 쪽에 실적이 회복되지 않을까. 네. 이게 1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이게 굉장히 어닝 쇼크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그때 면세점 관련 실적이 제가 알기로 거의 절반 가까이 빠졌거든요. 컨센보다. 그 이후부터 2분기도 안 좋아졌고 3분기도 좋아지긴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는 기저효과로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는 사실 너무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 조금 저가 매수로 접근을 할 수는 있을 때 제가 네. 3점을 준 이유도 사실 선택권은 여러 개가 있다는 측면에서 3점을 좀 드렸습니다. 네. 보유자분들은 그냥 보유. 네, 그렇죠? 아니 보유자분들은 매도네? 제가 매도라고 얘기는 했는데 오, 비중 축소. 네, 비중 축소가 좀 네, 맞다고 그렇죠. 생각할 수 네, 있습니다. 매도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내년 1분기, 2분기나 가야 실적이 좀 돌아설 수 있을 것 네. 같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회사에 대한 화장품 매출 자체가 제가 가끔 여기서 말씀드리는 뭐 IP밀이 이제 뭐 그거나 이제 클리오와 같은 색조 화장품과 다르게 그냥 중국 로컬 브랜드와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네. 경쟁에서 조금 밀릴 수 있다. 중국이 회복돼도 그렇게 확 좋아지는 힘들다라는 측면에서는 비중 축소가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 조절을 좀 고려하시고 네. 화살표 점수 3점, 좀 낮은 네. 네, 이렇게 해서 신규 매수는 좀 중립으로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네. 해주셨네요. 네. 서두를 필요는 없고 이 말올,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시고 속된 말로 물려 있지만 뭐 몇 가지 기업들을 선정해서 이것을 말아 올릴 땐지 아니면은 조금 더 느슨하게 잡아야 될 땐지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포지션은 조금 기다리는 쪽이 많군요. 네. 시장이 지금 엿가락처럼 또 늘어지고 있어서 네. 엿가락.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